네, 매주 월요일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영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마지막으로 뵙는 날이겠어요? 뭐 그렇네요. 1월에 뵙겠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예.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 국비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예산 규모 한번 먼저 살펴주실까요? 네, 우선 전라남도 전체로 보면 약 7조 6,600억 원의 국고가 확보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4,900억 원가량 증가한 건데요. 예, 올해 이어 2년 연속 전남 지역의 국비 예산이 7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전남 동부 지역 각 지자체별로 좀 살펴보면요. 우선 여수시는 5,156억 원, 순천시는 5,556억 원, 또 광양시는 4,568억 원, 고흥구는 1,722억 원으로 파악이 됐고요. 특히 광양시는 내년 국고 예산이 올해보다 약 1,100억 원 이상 증가해서 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00억 원의 증가폭이면 뭐 정말 굉장한 수치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예산을 다 뜯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좀 주목해서 보실 만한 예산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아주시겠어요? 네, 우선 여수에서는 여수와 고흥을 다리로 연결하는 연륙 연도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네, 화태도에서 백야도 구간의 사업비 285억 원이 확보가 됐고요. 또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에도 약 25억 원의 국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또 순천의 경우에는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예산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당초 187억 원 정도를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국회에서 약 11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네. 우선 보성 순천 구간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광양은 태인동에 있는 명당 3지구에 2차 전지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국비로 2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고 네. 또 이제 광양항 배후단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북측 배후단지 개발 사업비 등 약 20억 원이 정부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고흥 같은 경우는 고흥만 간척지에 추진 중인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으로 약 350억 원을 확보했고요. 네. 또 고흥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율비행 핵심 기술 개발 사업비 45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주목할 만한 사업 예산들도 있는데요. 네. 여수항이 오는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데 이 박람회장 등과 연계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연구 용역비 4억 원이 반영이 됐고 이 순천에서도 오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공사비 약 20억 원도 확보가 됐습니다. 또 광양은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그간 들어왔던 굵직한 지역의 사업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뭐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속도를 좀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쉽게 좀 기대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예산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 여수시와 남해군이 예전부터 공동으로 이 해저 터널 건설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왔고 현재 경제성 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정부를 요청했는데 정부는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용역 결과를 보고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고요. 또 광양항의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구축하는 사업과 내부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또 순천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 순천 분관 건립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역시 내년 국비 지원도 무산이 됐습니다. 예. 국비 확보가 된 것들은 잘 활용이 돼야겠고 안 된 것들은 다시 한번 뭐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비가 어쨌든 확보가 됐지만 잘 쓰이도록 시의회와 지역민들의 관심이 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정리해보고 다음 뉴스인데 참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또 여수에서 발생을 했어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이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여수의 한 가정집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숨진 시점이 지난 2018년 말로 추정되기 때문에 약 네. 2년 동안 시신을 유기한 셈인데요.
이 사건이 밝혀진 경위는 약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지난달 6일 한 아파트 주민이 아랫집에서 악취가 나고 또 아이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네. 또 다음 날에도 같은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당시 피해자인 친모는 이 집 공개를 거부를 했거든요. 네. 결국 11월 한 20일쯤 돼서야 이 집 내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집안에 쓰레기가 무려 5톤가량 쌓여 있었고 또 둘째 자녀도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자녀 2명은 친모와 분리돼서 이 쉼터로 입소를 했는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일주일 뒤에 두 자녀 말고 또 다른 자녀가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네. 결국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다 보니 이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수사 결과 피의자인 친모가 2년 전인 2018년 이 자택에서 혼자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2명의 아이 중 1명의 아이가 숨지자 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처음 이 뉴스를 접하고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집안 수색을 한 이후에 이제 엄마가 아이 시신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던 걸로 드러났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관심은 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남아있는 두 아이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현재 친모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을 받고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는 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현재 친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체 유기 혐의까지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이 친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뭐 검찰과 법원에 이제 맡겨진 상태인데 문제는 남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생후 30개월이 안 된 어린 아이로 현재 전남 동부 지역에 있는 쉼터에 입소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곳에서 약 2개월 정도 머물 거라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보육원이나 또 가정 위탁 양육시설로 옮겨질 수 있는데 우선 친척이 있는지 또 친척이 있다면 아이들을 보육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본다고 하고요.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 둘째 같은 경우는 뭐 출생 신고도 이제 또 안 된 상태라서 참 뭐 이런저런 법적인 제도의 아쉬움들, 허점, 사각지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게 이웃 주민들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이웃의 신고 때문이었는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뭐 상상하기가 힘듭니다만 영영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고 또 두 아이 역시 이제 위험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좀 이어졌을 텐데 어떤 게 좀 개선돼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게 좀 개선돼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피의자인 친모가 아동 전문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이 집 공개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도 뒤늦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 현행법상 아동 학대가 의심돼도 이 아이와 이 친부모를 격리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데 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분리가 가능하도록 좀 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미혼모가 집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할 경우 이 출생 신고를 하려면 이 유전자 검사 결과 같은 복잡한 서류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 경우에는 이 출생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고 결국 아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또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이른바 출생 통보제를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뭐 독일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약 99.6%의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출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뭐 지연시키거나 이런 문제를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법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대로 좀 추진이 돼야겠습니다만 모쪼록 좀 이웃들의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 뉴스도 정리를 해봤고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있는데 바로 여수시청에 대한 문제입니다. 별관 증축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9월에 이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시정 질의에서도 또 한 번 거친 공방이 또 불거졌죠.
네, 이 청사 별관 중축을 두고 뭐 시장, 뭐 또 지역 국회의원, 뭐 시민단체, 자생단체 등 뭐 각계각층에서 여러 찬반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시정 질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오봉 시장과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 청사가 곳곳에 분산돼 있으니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고 행정의 비효율성도 초래된다. 따라서 청사 별관을 신속하게 증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반대측 의원들은 요즘에는 대부분의 민원들을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시민들이 적다.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400억 원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김행기 의원과 권오봉 시장이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좀 고성이 오갔고요. 특히 강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정 질의를 하면서 청사 별관 증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겨냥해서 시민들을 볼모로 정치적 야만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다른 의원들이 모욕적인 발언이다,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렇게 의회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시청 별관 증축 문제가 참 시의회와 또 집행부 간의 갈등으로도, 그리고 시의회 자체의 갈등으로도 좀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 예산을 의회에 승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여수시가 우선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한 금액은 설계비 한 15억 정도 되고요. 관련 상임위도 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상당수가 뭐 6청사가 복원되기 전에는 청사 별관 증축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또 본회의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의회 내부의 구도로 볼 때는 통과가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글쎄요, 이 문제가 해를 넘기게 되면 내년에도 이게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답을 쉽게 찾긴 어려운 문제 같은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청사 별관 증축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진 게 뭐 5월, 6월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불거졌는데 뭐 네. 찬반 양측 모두 뭐 자신들의 주장을 그때의 주장을 또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최근 시정 질의에서도 권오봉 시장은 이 청사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의회에 관련 안건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청사 복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청사 별관 증축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내년에도 이런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과 같은 논의 구조에서는 답을 찾기 어렵고 또 지역 내 분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공론화 과정, 수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청사 별관 증축 문제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주철현 의원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것이라서 더 복잡한데 이 권오봉 시장과 주철현 의원 간의 정치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측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또 뉴스를 정리를 좀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 주목해볼 만한 뉴스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순 사건 특별법안이 이제 국회에 발의됐는데 오늘 오후 4시부터 관련 소관 상임위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안건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공수처법 등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하면서 지금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거든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취재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연말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지자체 인구 빼가기 또 무리한 전입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지 우려가 큰데요. 네. 이 내용도 취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SMBC 뉴스도 많은 주목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기자들 문영철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